자, 다음에 손혜원 의원 지금 오늘 재판 있었죠. 부동산 투기 의혹 징역 1년 6개월 선고됐고요.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재밌더라고요. 1년 6개월 구형이 아니라 선고를 한 거잖아요. 1년 6개월이면은 바로 법정 구속해야 되는 건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그 재판관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나.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판사. 아니 이게 정경심 교수는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의 방어권은 감옥 안에 있어서 그럼 일단 넣어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1년 6개월이고 똑같이 심각한 사안이면 그 공평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야 지금 논리가 이상하게 간다. 손혜원 의원을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원의 논리가 너무 옹색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 이름이 박성규 판사,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판사인데 지금 죄가 나온 게 뭐냐면은 차명,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뭐 조카 등한테 준 돈, 요거를 차명이라고 보고 그 차명 자체는 유죄예요, 유죄.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개발 계획을 미리 봤다라고 하는 이 보완 자료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하기 전 거를 본 것은 유죄, 공개한 후 거는 무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골 때리는 건 손혜원 의원이 목포 간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인터뷰했던 방송으로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투기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지인들 긁어 모아서 내가 돈 빌려주게 거기서 땅 좀 사가지고 집 좀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돈 좀 벌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건 주호영이 하는 게 투기고요. 박덕흠이 하는 게 투기예요. 6년 만에 23억을 벌고 73억을 버는 게 투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 너 도둑질 하려고 그랬지 하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투기일 수 있지만 정반대, 우리가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목포 구도심이 굉장히 역사가 많은 곳인데, 창성장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곳인데 거기가 완전히 다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문화를 지키고 싶다. 거기에 남아있는 그 일제시대의 적산가옥이나 뭐 이거 지키고 싶다. 이걸 살리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지인들한테 투자할 걸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글쎄요. 아직도 그 거리에 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닌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예, 주말에만 사람들이 관광객이 있다는 이야기만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이게 아니에요. 워낙 그 목포의 구도심이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거기 완전 거의 버려진다시피 했었다고. 근데 거기에 사실 좀 숨을 불어 넣어준 건데, 이게 이 선고가 나온 다음에 사실 저희 새날 패널 방에서도 거의 정변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분노가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바라본 국민들은 다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도 무슨 손혜원 의원이 문광이 와서 그래서 저 고급 정보를 빼와서 그래 알려줬다. 사실 이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재판 하면서도 계속해서 정보 공유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가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 드러난 상태거든요. 부분 유죄로 나왔던 게 그 증여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치, 이제 그치. 뭐 차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진짜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중에 진짜 상헛소리예요. 보통 뇌물 사건에서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는 전체적인 정황을 봐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정말 정신머리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증여다라는 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차명으로 소유를 하고 싶었다면 다른 방식을 썼겠죠. 어떻게 그 몇 년 전부터 내려가기 몇 년 전부터 방송에 나와가지고 목표가 이런 좋은 곳이다. 목표를 다 같이 그렇지. 내려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조카한테 너 먹여 살릴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SNS에서 또 공개했잖아요. 그런 차명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올랐다고 치자. 그냥 가정법이에요. 내가 그 시세를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언론들 무슨 사실 막 한 평 두 평씩 모아놓은 곳에서 막 집이 17채 막 이렇게 보도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한 전체 다 해봤더니 한 1억쯤 돼. 근데 지금 2억 올랐으면은 이게 한 2, 3년 만에 올랐으면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투기고, 강남에서 6년 만에 23억 오르면 73억이 오르면 투기가 아닌가요?
나는 그 박성규 판사가 난 골 때리는 게 제일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시키지 않는다. 또는 그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시키지 않으면서 상급심,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봐라고 말했던 거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렇죠. 발빼는. 자기가 그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건 특이 같은데? 그러면서 2심으로 떠넘기는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경우잖아요. 예. 아니 물론 안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기는 해요. 사안이 뭐 이중하지 않거나 또 다툴 어떤 뭐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방어권 차원에서 2심으로 가서 다툼을 좀 해봐라라고 하면서 지는 쑥 빠지면서 이거 유죄야 1년 6개월 꽝꽝 이게 판사가 해야 될 짓일까요? 이 박상규 판사? 박성규. 박성규 판사? 이 사표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진짜 억울한 건 이런 거예요. 박덕흠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 상임위원장까지 넘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명백하게 자기가 부동산 3법 통과에 손 들었고 주호영도 그렇고 그래서 이득을 수십억을 본 사람 그러니까 사실 투기를 하려면 오를 것이 예상이 되는 지역 반포 같은 데를 해야 되는 거지 누가 다 쓰러져가는 목포에다가 정말 이거는 자기의 철학과 이념이 있지 않고서는 거기에 가서 그 동네 살리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목포 시민들한테 손혜원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이 상황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거나 이익을 봤던 분들 특히 목포 사시는 분들이 탄원서 같은 거 좀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좀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럼으로써 주호영이나 박덕흠 같은 사람도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소송을 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좀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SBS가 보도를 한 이후에 이게 이제 고소고발이 됐고 검찰이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스트레이트가 주호영하고 박덕흠 보도를 한 이후에 아직 고소고발했다는 이야기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걸로 따졌을 때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야? 큰 도둑놈은 무죄. 그리고 오히려 미담인 사건에 대해서는 투기라고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도둑놈 눈으로 보면 상대방이 도둑놈으로 보이는 현상.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얼마나 빡쳤으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전 재산 다 사유 환원하겠다.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투기라고 판단받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할 걸 미리 알고 그걸 빼다가 거기다가 투기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이 선의를 갖고 있어도 법에서는 징역살이를 할 수 있는 이상한 법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정의연의 회계에 있어서도 누가 돈을 빼먹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누락했느냐. 오늘 그 수요 집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의연의 회계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 그 자체가. 근데 거기에 이제 인정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간혹 누락을 해요. 다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면 이 새끼들이 막 계속 정의연이 무슨 뭐 윤미향 당시 이사장이 막 다 빼먹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윤미향 이사장은 관련이 없는 걸로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보도들은 계속 정정되고 있고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보는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나쁜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뭔가를 빼먹었느냐가 중요하지. 성실히 다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야수님이랑 둘이 밥 먹었던 거를 깜빡하고 영수증 안 꺼서 챙기지를 못했어. 그걸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야. 세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손혜원이 진짜 거기 가서 떼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막 돈을 막 주고 그러면서 정부 자료 빼다가 거기다가 막 그 상황들의 역사성 같은 걸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 내려가서 주장했던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선우가 바뀐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목포 구도심을 역사적 유물로 만들어서 굉장히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기가 주장해 왔던 것들을 하다 보니 어쩌다가 그 지역에 땅값이나 집값이 올랐다라고
보는 거지. 아까 말한 악의성과 예. 어떤 악의성이 아닌 거의 차이. 악의성이 없는데 여기를 무슨 투기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제 검찰에서는 4년을 구형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주장했던 내용에 손혜원 의원 부분을 주호영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호영 박덕흠으로. 주호영 박덕흠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모두 영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중 일부는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등 사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이 정도 가지고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하면은 박덕흠 주호영은 사형이에요. 무섭네요. 아니 나 이 판사한테 우리가 손혜원 의원 처음에 토크 콘서트 했던 음원을 들려주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뭐 얼마를 벌었는데 시골작 가가지고 반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진짜 그러네. 그러면 주호영 무기징역, 박덕흠 사형. 그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큰 도둑 놈은 그냥 내버려둬. 언론들이 그냥 내버려둬. 스트레이트가 아무리 보도를 해도 재인용하는 경우도 없어. 손혜원은 폐기를 왜 해? 그렇게 막 완전히 다 망해가는 없어질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덤비는 사람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게 지금 이 박성규 판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20, 30년 전에 정말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리던 그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고서 하나 달라 그래도 담당자 이름도 싹 다 지우고 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누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느냐? 자기는 법 위반할 수 없다고 배째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뭐 지위와 권한이라는 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법권을 제외하면 국회의원의 지위는 권한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 판사가 모를 것 같아요. 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분노스럽네요. 저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법은 그렇게 바라봐야지. 진짜로 투기해서 돈 벌 생각이었는지 그 슬럼가였던 구도심을 살릴 의도였는지를 전후 좌우 맥락을 보고 이건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나쁜 의도로 보는 거잖아요. 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진짜 문화재를 지키고 싶고 살리고 싶었는지 돈을 벌 목적이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상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은 못해. 왜? 자신이 없거든.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법정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엄청 논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자체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저는 일단 봐요. 거기다가 손혜원 의원이 무서운가 봐요. 나중에 이 형사법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또 판사로서 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쟁점이 붙으면 굉장히 자기 명예에도 실추가 되니까 그것만은 또 피하고 싶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뇌피셜에 따라서 법 판결이 확 달라지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상적인 사법부라고 하면 1심 판결과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비슷해야 된다고 난 봐. 근데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성창호처럼 나는 김경수 문재인이 싫어 하면 무조건 유죄. 법정 구속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재명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1심 모두 무죄, 2심 뭐 성향 대충 알고 보면 나는 이재명이 싫어 하면 도지사기 날리는 판결 내려버리고 그거 다시 또 대법원에 가 정정하고 이 과정들을 난 거치는 거라고 봐서 법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법의 가장 잘못된 책임은 국회에 있는 거예요. 법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돼. 법대로 하면 된다고. 근데 판단 자체가 얘가 고의일까 아닐까를 어떤 판사가 판결하는 건 쉽지 않겠죠. 의도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시작의 발단부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내려갑시다. 그래서 그 구도심의 유적도 좀 살리고 굉장히 훌륭한 거리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수년 전에 남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녀. 투기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해. 그것도 자기 지역구 주민들 모아놓고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 나 목포가 더 좋아서 매주 목포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그 의도가 나쁘다고 보면 그러니까 정반대로 판사 머릿속에 손혜원 의원은 진짜로 그걸 살리고 싶었다라고 느끼는 마인드로 시작했다면 이게 투기로 보였겠어요?
미담이지. 이게 뭘 기소까지 할 일이야. 기각. 차라리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지. 판사가 판결 못할 것 같으면 옷 벗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당도 못하니까 이제 이도저도 못하고 상급심에서 따져보라고. 너 뭐 했냐 그럼. 여기까지.